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영상을 기획을 해봤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후행 스팬 가지고, 이 후행 스팬과 이평을 가지고 매매를 할 거, 그 매매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뒤에는 볼린저 밴드, 뭐 유튜브에 엄청 많죠? 근데 이 볼린저 밴드의 승률이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찍어줄 거예요. 볼린저 밴드로 후행 스팬과 함께 볼린저 밴드 사용할 때 승률이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찍어줄 거니까 일단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후행 스팬이 지난번 영상에서는 후행 스팬이 어, 어떤 선을 통과하든 그 진입 지점이고 어떤 선을 통과하든지 매도 지점, 그러니까 청산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평 매매도 마찬가지인데 후행 스팬과 제일 잘 어울린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22평이에요. 22평입니다. 후행 스팬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22평입니다. 하지만 이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포기해야 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죄송해요. 여기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봉에서는 사용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너무 아까워요. 이만큼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올 때까지 여기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매를 했다면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여기서 매도 청산이잖아요. 이거밖에 못 먹어요. 여기밖에. 이거 위에 이거 다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분봉에서 작은 분봉에서 진짜 단타밖에 안 돼요. 대신에 단타밖에 안 돼요. 대신에 추세가 한번 쭉 올라오고 끝내야 돼요. 여기 위에서 한 번만 먹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야 돼요. 한 번만 그 뭐냐, 여기서 다 이 모든 구간을 이매매법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도 엄청 걸리고 수익도 크게 안 납니다. 그리고 너무 아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만큼이 아깝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은 분봉, 1분봉, 1분봉이나 3분봉에서 작은 분봉에서 한번 추세 낸 다음, 이렇게 여기죠. 한번 추세 낸 다음 그냥 윗꼬리 달거나, 우리 이 보시는 분들, 그 영상 보시는 분들 뭐 하락 장악형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하락 잉태형, 하락 장악형, 캔들에서 윗꼬리 3분의 1 이상 달면 그냥 없애야 돼요. 그냥 끊어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딱 좋은 매매법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끌고 가봤자 얼마 못 먹어요. 여기서 얼마 못 먹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한 번 추세 낼 때 끊어 먹고 다른 매매법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매매법으로 넘어가셔야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지만 62평, 자, 62평도 함께 볼게요. 22평을 관통을 했는데 후행스팬이 22평을 관통을 했는데 빠르게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62평을 관통을 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딱 근데 빠르게 얼마 안 돼서 바로 62평을 관통을 하죠. 그러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60일 이평을 관통하는, 그러니까 즉 후행 스팬이 20일 이평, 22평을 관통을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후행 스팬 60일 이평을 관통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때는 좀 더 들고 계셔도 되고, 만약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간다 그러면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60일 이평에서 한번 후행 스팬이 딱 내려오잖아요. 하면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60일 이평에서 다시 받아야 돼요. 후행 스팬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매매를 하시고, 대신에 캔들과 이평이 이렇게 멀어요. 캔들과 이평이 멀어요. 그때는 이까지 못 기다립니다. 이까지 못 기다려요. 후행 스팬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거 어떻게 기다리실래요? 못 기다립니다. 불안해서. 그냥 한번 하고 이제 윗골이 달거나, 그 다음에 하락 장악형의 캔들이 나오거나 하락 잉태형의 캔들이 나오거나 이러면 끊어내는, 정말 단타의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뭐 한댔죠? 참, 볼린저 밴드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후행 스팬과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구간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구간에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후행 스팬과 볼린저 밴드의 매매법은 모든 구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구간에 맞냐?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볼린저 밴드 20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횡보의, 자, 보세요. 횡보의 중심선에는 20일 이평이 있습니다. 22평이 있습니다. 이거 1분봉이거든요. 횡보의 중심선은 22평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이거는 점점점 하락하는 그겁니다. 횡보하면 횡보 차트, 즉 2평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횡보 자리. 자, 보세요. 여기도 큰 박스권이지만 횡보죠. 크게는 횡보의 중심에는 20일 2평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1분봉인데, 그러면 큰 분봉 30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자, 횡보의 중심에는 항상 20일 2평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횡보의 중심에는 22평이 항상 있습니다. 횡보인지 아닌지 여기까지는 몰라요. 여기 왔을 때는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자, 그러면 20일 이평과 캔들이 적어도 21일 편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적어도 2번 이상 나면, 2번에서 3번이 난다 그러면 횡보장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끝나고 자, 여러분 깃발형입니다. 네, 깃발형이죠. 깃발형 패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깃발형 패턴에서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 이 평이 모였으니까요. 이 평이 모였는데 아래로 빠지면은, 그 캔들이 아래로 빠지면은 이제 이 평이 이제 밑으로 역배열되는 거고, 위로 올리면은
정배열되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건 나중에 다고, 지금 중요한 거는 21 2평의 횡보의 중심에는 21 2평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볼린저 밴드와 후행 스팬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볼린저 밴드와 후행 스팬. 자, 볼린저 밴드 추가를 해볼게요. 자, 볼린저 밴드와 후행 스팬.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그때 사용해야 돼요. 후행 스팬하고 볼린저 밴드를 그냥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후행 스팬과 볼린저 밴드의 매매법은 횡보 때 사용하는 겁니다. 횡보 때. 자, 횡보 때 나왔어요. 이렇게 매도를 치져나가면 다시 여기 손절 들어갑니다. 자, 이때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나갈 때,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캔들이 21 2평 주변에서 횡보를 합니다. 항상. 그때 후행 스팬이 밖으로 나갈 때,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갈 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지금 30분봉 보세요. 볼린저 밴드 폭이 좁죠? 여기서 한번 매도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매도 청산해야 되겠죠? 여기 안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또 매수 잡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 잡는 거예요.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면 볼린저 밴드는 벌어집니다. 물론 캔들이 먼저 움직여요. 캔들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캔들은 후행 스팬은 종가입니다. 종가. 가장 승률 높은 곳이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횡보하다가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즉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다가 볼린저 밴드 밖으로 튀어나갈 때가 가장 승률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런 부분 잘 안 나와요. 자, 여기 올라왔죠? 매수 얼마 못 먹었습니다. 근데 좁아요. 그러고 이제 다시 나갑니다. 그럼 이제 매도 잡는 거예요. 좁았을 때 21 2평과 지금 캔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골드 데드 지지받고 맞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1 2평이 아래로 볼린저 밴드 밖으로 후행 스팬에 나갈 때 큰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쭉 내려오죠. 이럴 때는 버티셔도 되긴 되는데 굳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이만큼 못 먹거든요. 자, 재밌습니까? 후행 스팬이,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 자, 볼린저 밴드까지 갑니다. 자, 볼린저 밴드, 20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21 2평인 거 아시죠? 자, 여기서 후행 스팬이, 자, 21 2평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골드와 데드 이 주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행 스팬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갈 때 큰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분할 매수 첫 번째, 두 번째 분할 매수, 세 번째 분할 매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 스윙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은 평단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주식 매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단타나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법 사용하면 크게 데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안정적이긴 하겠죠. 근데 크게 많이 못 먹습니다. 21, 2평 매매법 여기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 매수 잡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나와서 이만큼 먹었어요. 근데 3분의 1을 날려버립니다. 거의 2분의 1이 40%로 지금 대략 눈으로 봐도 40%인데 수익의 40% 날리실 거예요. 안됩니다. 이 방법 안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후행 스팬과 22평이 궁합은 좋다. 그리고 60일 2평과 21 2평하고 같이 후행 스팬이 빠르게 뚫는다면 조금 더 들고 가도 되지만 나머지는 그냥 단타다. 단타 먹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2번 횡보는 22평 주변에서 나온다. 22평 횡보가 캔들이 골드 데드 하나 둘 세 번째 해버리면은 횡보다. 이제 그럼 볼린저 밴드 키는 거예요. 후행 스팬 놔두고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면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3번 횡보 후 후행 스팬과 볼린저 밴드가 궁합이 좋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나요? 왜 모든 구간에서 다들 유튜버들 보면 진짜 모든 구간에서 매매법을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구간에서 똑같은 매매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떨 땐 캔들 매매법, 어떨 땐 DMI, 어떨 땐 MACD, 어떨 땐 구름, 어떨 땐 스토캐스틱, 어떨 때는 추세선, 어떨 때는 2평. 달라야 됩니다. 구간마다 매매법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모든 구간에서 똑같이 매매법을 적용한다면 안됩니다. 자, 여기서 매수 잡았어요. 요만큼밖에 못 먹어요. 요만큼밖에. 반 이상 날립니다. 차라리 여기 와서 요만큼만 먹고 내려올 때 끊어가지고 있다가 다른 매매법으로 한 번 더 먹고 이제 끊고 떨어지는 게 더 낫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매매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항상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모든 구간마다 매매법을 다르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변곡 한번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곡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시황입니다. 시황 그냥. 자, 여기서 7, 5, 2 여기 변곡점이죠. 이 변곡점입니다. 왜냐, 빠르게 이동하다가 느리게 이동해요. 이걸 변곡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변곡됐습니다. 52, 52 변곡 딱 맞았어요. 자, 그럼 여기가 변곡점이네요. 33 맞죠? 이거는 어떤 변곡도 포함되지 않는 여기입니다.
이게 참 애매한데. 7. 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